예, 안녕하십니까. 유승호입니다. 컴퓨터 개론 엑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엑셀 포인트 주니까 좀 그러네. 예, 지난 시간에 강의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했고요. 특별히 강의 동영상에서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그 엑셀 프로그램 설치, 즉 학교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오피스 365 소프트웨어를 여러분 컴퓨터에 꼭 설치하고 본 강의를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본 강의는 실습과 병행이 되는 거거든요. 설명을 듣고 바로 엑셀 프로그램 이용해서 그 기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효율적인 강의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학습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또 아울러 수업하는 도중에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는 지난 시간 소개했었죠. 오픈 채팅방에 자기가 궁금하거나 문제됐던 내용을 바로바로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에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게 준비가 된 상태로 본 강의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예, 오늘 무엇을 배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컴퓨터 활용 엑셀 기초 첫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엑셀이 무엇인지, 엑셀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엑셀 화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번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이 무엇인지 대충 한번 설명을 해서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엑셀 어떻게 시작하는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면 시작 메뉴만 눌러주면 바로 동작을 하겠죠. 그리고 엑셀 화면의 구성. 요거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때 그 소프트웨어의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소프트웨어 사용이 굉장히 편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컴퓨터, 그러니까 엑셀 화면 구성은 신경 써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예, 엑셀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 오피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마이크로 오피스 내에는 엑셀 말고도 워드라든지 파워포인트, 원노트, 그 다음에 액세스, 아웃룩, 퍼블리셔, 그 다음 비주어와 같은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더 들어 있습니다. 여기 갖다 설명을 적어 놨죠.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PC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어도 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컴퓨터를 위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쓰는 뭐 게임용이나 인터넷 서핑용 말고요. 기업에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니라면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업무에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는 바로 엑셀입니다. 엑셀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엑셀을 얼마나 잘 사용하냐에 따라서 사회생활 할 때 컴퓨터를 사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냐, 덜 뛰어나냐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엑셀 프로그램은 스프레드시트라고도 하고요. 회계, 각종 데이터의 관리용 소프트웨어로 사용이 됩니다. 보통 표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표를 갖고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걸 표를 만들고 그 표와 같은 걸 다시 차트로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그런 기능들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물론 역사는 뭐 MS에서 이걸 보급한 게 일단 처음에는 맥용, 맥킨토시, 애플 컴퓨터 얘기하는 거죠. 1989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1.0으로 보급이 돼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1990년에 윈도우용으로 MS 윈도우용이라는 거죠. 거기서 MS 오피스 3.0이라는 게 보급이 됐고 이때부터 본격화됐던 거죠. 이때쯤 해서 나온 소프트웨어가 꼭 이 마이크로 오피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위에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사무 자동화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보급을 했지만 가장 강력한 소프트웨어고 가장 쓰기 편하고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마이크로소프트의 MS 오피스가 이걸 독식하게 된 거죠. 현재는 뭐 대부분 거의 뭐 99%의 컴퓨터가 다 마이크로 오피스 엑셀, 파워포인트를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까 꼬리를 낮춰야겠죠. 뭐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다 알고 있죠. 네, MS 워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래 한글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한글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워드 프로세서입니다. 문서 편집용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하죠. 그다음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용이죠. 어떤 발표를 할 때 발표 자료를 쉽게 만들고 보기 좋게 표현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영상도 파워포인트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웃룩 익스프레스, 아웃룩이라고 보통 하는데 보통 전자 메일 관리용 소프트웨어죠.
뭐 이거를 지금 저도 초창기에 아웃룩 익스프레스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쓰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웃룩 익스프레스 소개는 다양하게 물론 포털에서 제공되는 이런 거 들어 있습니다. 일정이라든지 달력이라든지 연락처, 메모 이런 기능도 같이 포함이 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원노트 해갖고 이제 여러 사용자가 협업으로 어떤 문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거, 액세스라고 해갖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요거는 이제 엑셀보다 조금 한 단계 더 전문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MySQL, MSSQL, 오라클 같이 아주 전문화되거나 아니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DBMS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래도 쓰기 좋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요건 좀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다음 링스, 그다음 비지오. 비지오라는 소프트웨어는 공대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는 그림이나 도표를 그리는 소프트웨어인데 2000년에 비지오라는 회사가 개발한 거를 MS가 사버렸습니다. MS가 모든 패키지 엑셀, 파워포인트, 비지오와 같은 프로그램을 100%다 개발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회사 제품이 좋아 보이니까 그 회사를 통째로 사서 기술만 팔라고 그랬더니 안 팔았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걸 자기네 거로 만든 이후에 보다 좋게 개선을 해서 상품화 시킨 경우입니다. 뭐 이런 경우는 흔합니다. IT 기업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같은 경우도 또 여러 회사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유튜브 알죠? 네, 유튜브도 원래는 독립된 회사였거든요. 근데 구글이 딱 보기 너무 괜찮으니까 유튜브를 사버렸죠. 사가지고 몇 년간 잘 다듬고 또 여러 가지 개선을 시켜가지고 지금과 같은 유튜브 서비스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것까지 알고 있는 게 교양 있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수업은 교양 수업입니다. 전공 수업 아니라는 거죠. 그 때문에 내가 이 엑셀 사용법, 컴퓨터 활용해서 엑셀 파워포인트 사용법뿐만 아니라 주변 잡스러운 얘기도 가끔 곁들여서 합니다. 작년 학생들한테 들어보니까 실제 그게 더 재밌었다는 친구들도 있고요. 수업에 반이 넘어가는 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게 교양 있는 학생의 자세, 교양 있는 강의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편하게 즐겁게 듣기 바랍니다. 어쨌든 엑셀은 MS 오피스 패키지 하나라는 거, 또 스프레드시트라는 거 기능을 제공해서 회계, 각종 데이터 관리용 소프트웨어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한번 설명했던 사항입니다. 엑셀이 무슨 일을 하는지 데이터를 정확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 데이터 입력이 쉽다는 거 하고요. 그걸 계산하기 쉽고 또 광범위한 함수가 내장돼 있어서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보의 외양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데이터베이스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곳, 관리 장소, 관리하는 기능 이걸 통칭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보다 차트를 만든다든지 어떤 분석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도 엑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뭐 표를 만들기 쉽고 도표도 만들기 쉽고 데이터를 쉽게 정돈할 수 있으며 계산이 빠르고 쉽다. 이게 특징이 되는 거죠. 오케이? 뭐 이런 내용은 전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재미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엑셀은 표와 도표를 쉽게 만들고 데이터를 정돈하며 계산을 빠르게 수행한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예, 엑셀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엑셀은 스프레드시트라는 펼쳐져 있는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스프레드시트. 예, 커다란 표입니다. 그 표에다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가공을 하는 거거든요. 이 표를 워크시트라고 하고요. 그 표는 거기 하나의 칸이 있겠죠. 표를 만들면 칸이 한 칸 한 칸 있지 않습니까? 보통 셀이라고 하는데 이 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셀들의 위치, 셀들을 지칭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워낙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걸 하나 이름 짓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각 셀에 행과 열을 기준으로 해서 이름을 매기게 됩니다. 행은 이렇게 가로로 누워 있는 것들 얘기하죠. 열은 요 칸, 세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행, 열 부분 잘 알고요. 그걸 기준으로 일종의 주소값이 되는 겁니다. 또 셀의 값이나 계산이나 식을 입력할 때 이때도 요 이름을 이용을 하고요. 각 셀에는 값이나 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말 잠깐 꼬였네요. 예, 셀에는 값이나 식을 입력하게 되고요. 셀은 행과 열로 이름이 매겨집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구나. 그리고 이 셀은 서로 다른 데이터를 참조하거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불러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본 데이터를 수정한 경우 그 수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모든 값들이 다시 재계산해서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표를 만들 때 이렇게 가로로 데이터 집어넣고 세로로 데이터 집어넣은 다음에 맨 아래에다가 전체 합계를 구한다고 합계를 구하는 식의 표를 많이 만들죠. 이럴 때 위에 데이터를 고치면 앞에 합계가 자동으로 고쳐진다는 겁니다. 말은 많은데 중요한 내용은 요거예요. 셀 이름은 어떻게 부여된다, 셀에는 무엇이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 자동으로 계산된다는 거. 값만 변경해도 값이 자동으로 변경돼서 그 변경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엑셀의 기능입니다. 오케이. 혼자 이렇게 힘을 주네. 예, 뭐, 요 내용은 특별히 뭐, 알 필요는, 몰라도 상관은 없는 건데, 알면 재밌잖아요. 이런 걸 교양이라고 하죠. MS가 89년 얘기했고, 90년에 배포됐다 이야기했는데, 그 전에 1983년도에 CPM, OS입니다. 윈도우, 리눅스 이런 OS 운영체제 이름이거든요. 거기 멀티플랜이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난 이거 써봤거든요. 좋습니다. 지금 엑셀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은 이때는 1983년에 윈도우가 없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산 건 아니고요. 그때 만든 소프트웨어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실제로 PC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어디선가 멀티플랜이라는 소프트웨어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워낙 좋고 파워풀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사용을 했고요. 가끔 많이 팔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OS 윈도우 만든다고 이게 머리 썩이지 말고 그냥 이것만 만들어 팔아먹자. 이걸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고도 합니다. 뭐 스프레드시트의 원전은 애플2에 있었던 비지컬크거든요. MS가 이 엑셀을 만들어서 애플에 팔아먹었습니다. 맥컴퓨터용으로요. 근데 그 전에 애플에는 비지컬크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유사 제품이 있었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건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뭐 그렇듯이 IT 세상에도 완전히 새로운 건 없습니다. 뭐 혜성처럼 나타난 다 그와 유사한 건 이전에 있었고요. 단계를 밟으면 점진적으로 개발이 되고 성장이 돼 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프레드 원전 비즈컬크가 사업적 큰 성공을 거두게 됐고, 이거를 이제 어떤 목표로 삼고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멀티플랜 또는 엑셀을 개발하게 된 거죠. 이 빌 게이츠가 엑셀을 만들어가지고 뭐 무려 100기종 이상, 그러니까 뭐 운영체제라든 장치 이름이겠죠. 또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넘는 8비트 컴퓨터에다가 이걸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때 맥플랜 이식시키게 되었고, 심지어 CPM도 같이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MS가 지금같이 거대 기업, 세계적인 회사가 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말이 길어지네. 이게 중요한 거 아닌데. 1985년에 맥킨토시용으로 엑셀이라는 이름의 스프레드시트를 내놓았고, 맥킨토시 판매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87년에 윈도우 2.0과 끼워 팔면서 IBM PC 호환 기종에서도 출시가 됐고요. 앞에서 90년도에 이제 윈도우 MS 오피스 3.0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때는 윈도우가 나오기 전 시대죠. 그때 도스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로터스 1, 2, 3라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스프레드 시대의 대세였습니다. 또 파워풀했다는 거죠. 비지컬크 있었고 어디 갔냐? 비지컬크가 이게 원조, 예 다음에 CPM, 멀티플랜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이제 획을 기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다음에 로터스 1, 2, 3.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엑셀. 그 다음에 이제 엑셀로 발전이 된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어떤 계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지컬크, 멀티플랜, 로터스 1, 2, 3, 엑셀 이렇게 하면서 현재 엑셀이 완성이 됐고요. 온 세상을 평정했죠. 엑셀로.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는 얘기 들으니까요. 잠깐 엑셀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엑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썰 좀 풀었고요. 무엇을 하는 프로그램인지 누가 만들었고 어떤 단계를 거쳐 개발이 되어 왔다. 그와 유사한 제품들은 무엇이 있었다라고 교양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좀 썰을 풀었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오피스 365를 설치하게 되면 엑셀, 파워포인트, MS도 다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혹시 오피스 365 이전에 다른 걸 깔았다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오피스 2013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엑셀 2013이라고 시작 메뉴에 아이콘이 등록이 되는데 오피스 365를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버전 표시 없이 그냥 엑셀이란 이름으로 표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엑셀이 들어갔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방법은 시작 메뉴에서 이 아이콘, 이 메뉴를 눌러주는 거죠. 누르면 바로 엑셀이 시작이 됩니다. 또는 바탕화면에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엑셀 아이콘이 있으면 이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또는 윈도우 탐색기에서 엑셀 파일인 XLSX 또는 XLX라는 엑셀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자동으로 엑셀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죠. 이 메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이 혹시 이걸로 깔려 있다 그러면은 오피스 365를 깔아서 이걸로 해놓는 게, 오피스 365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최상위 버전입니다. 현재까지는. 네, 오피스 365 깔아놓고 이 메뉴 구성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엑셀을 사용할 때 늘 나오는 용어 세 가지 먼저 정의하겠습니다. 엑셀을 사용하는 주요한 용어, 먼저 통합 문서, 워크시트, 그 다음 셀, 이 세 가지 용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엑셀을 작업할 때는 워크시트라는 큰 스프레드시트, 표에다 값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이 표에는 한 칸에 하나의 칸, 그걸 셀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워크시트들은 하나의 문서로 파일에 저장이 되는데 그 저장된 문서를 통합 문서라고 합니다. 통합 문서 안에는 여러 개의 워크시트가 들어갈 수 있고요. 워크시트는 여러 개의 셀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일이 있고 이 파일 안에 워크시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워크시트는 여기에 하나의 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통합 문서, 워크시트, 셀. 이 용어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늘 쓰는 말이라 뭐 기억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통합문서란 말을 초반에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제 통합문서 말을 잘 쓰진 않거든요. 요 위쪽에 가서 여기 통합문서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새 걸 하게 되면 여기도 새 통합문서라고 나와 있죠. 통합문서가 뭐냐? 엑셀 워크시트들의 모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크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법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자동차 부품 이름 다 기억해요? 그걸 안 하잖아요. 필요한 것만 기억하면 되고요. 자꾸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됩니다. 오케이? 예, 엑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단계를 거치긴 하는데 이때 보면 왜 맨 위에 나온 이 이름, 즉 파일 이름이죠. 여기에 보면 통합 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합 문서라고 되어 있고 이 문서가 통합 문서입니다. 보통 이제 아래 한글 같으면 새 문서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통합 문서라고 나옵니다. 여기 통합이란 말이 들어간 이유는 이 속에 여러 가지 파일이 들어있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 여러 가지가 뭐냐 그러면 바로 슈트입니다. 슈트. 이걸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작업하는 종이. 여기 워크시트 있죠. 이 더하기 표시를 누르게 되면 워크시트가 추가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이런 걸 탭이라고 합니다. 탭. 견출지 같이 생겼죠. 그리고 이 워크시트는 이렇게 하나의 셀, 요 칸, 요걸 다 셀이라고 하거든요. 셀들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 새로운 워크시트를 추가한 다음에 이 탭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거에 대한 워크시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상의 구성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온 요걸 통합문서 전체 워크시트가 저장되는 워크시트들의 파일,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간 워크시트들이 있고 워크시트 이런 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요 위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를 정상적으로 설치했다면 여기 아마 여러분 이름이 나올 겁니다. 뭐 안 나와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학교 포털에서 그 오피스 365 설치하게 되면 아마 본인 확인을 하거든요. 아마 학교 이메일 주소로 확인할 겁니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막 쓰기 바랍니다.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학교 이메일 주소가 있죠. 그 이메일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물론 학교가 다 돈을 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졸업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못 쓰게 됩니다. 그때는 돈을 번 사회인이 될 테니까 직접 돈 내고 사서 쓰라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마치 엔드라이브 쓰듯이 크라우딩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시킬 수도 있고요. 즉 어떤 컴퓨터, 어떤 단말기에서 내가 엑셀 파일을 열더라도 저희 공유하는 폴더에 집어넣으면 똑같은 파일을 어디서든지 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자기 이름이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안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통합 문서 뭔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엑셀 화면입니다. 엑셀 화면. 각각 이름들 기억하고 어디에 무슨 정보가 표시되는지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부터 메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파일 탭 견출리 같이 나왔다 해서 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밑에 나오는 이것도 탭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트 탭, 요거는 메뉴 탭 또는 파일 탭이라고 이야기하죠. 요 메뉴를 무엇을 눌렀냐에 따라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이 변합니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빠른 실행 도구몸. 요거는 요 위쪽에 나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 위에 보면 조그맣게 있거든요. 이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입니다. 자주 쓰는 기능들이 있으면 번번이 탭을 누르고 서브 메뉴 도구를 보고서 작업하기가 좀 귀찮으니까 그때 위에 뭐라도 더 빨리 실행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요 밑에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거를 갖다 옛날에는 도구 모음 뭐 툴바라고 했는데 여기서 리본이란 말을 씁니다. 리본. 이 전체를 리본이라고 합니다. 리본. 이거 필요한 게 달았다 띄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통합 문서란 제목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 닫기, 최소화하기, 최대화하기 버튼 있죠?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6번이 어디 갔나? 6번. 아, 이거 너무, 여기. 요거는 초창기엔 제가 사용하지 않는데, 요건 이름 상자입니다. 보통 요 셀인데, 셀의 이름은 여기에 행열, 여기 보면 여기 열이죠? 열 번호 뒤에 행번호를 집어서 C3, 이런 식으로 여기 이름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 이름이 표시되는 창입니다.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우스 커서로 선택한 셀의 주소값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걸 이름 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 옆에 이름 상자 옆에 요 부분인데요. 색깔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예.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은 수식 입력창입니다. 값을 수식을 입력할 때 쓰는데 요거는 여기를 클릭해서 집어넣어도 되고 내가 요 셀을 선택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직접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아니면 직접 타이핑하게 되면 여기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때 그 값은 여기에도 표시가 됩니다. 그런 용도로 이건 입력하는 줄이다. 그래서 수식 입력 줄이라고. 직접 눌러보면 됩니다. 이름 몰라도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열 번호. 이 얘들이 열입니다. 그리고 얘가 행입니다. 행열, 행번호, 열번호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셀인데 어디 갔냐? 10번. 요거. 마우스로 어떤 특정한 셀을 선택하면 주변의 테두리가 두껍게 표시가 됩니다. 현재 있는 위치를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작업은 현재 그 선택된 셀을 기준으로 입력이 되고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 이 전체를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워크시트 이름은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어디 갔냐? 12번. 현재 상태, 여기 스테이터스 바라고 하죠. 이제 입력 상태다 보다는 여기에들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무슨 작업 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4번 워크시트 보기는 이 부분인데 지금은 이게 표준 보기거든요. 이걸 인쇄됐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면 데이터를 입력한 것만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워크시트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데이터 입력한 것만 보여줄 수도 있고요. 입력은 됐지만 진짜 출력되는 내용 기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선택하는 부분이 바로 워크시트 보기라는 기능이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확대 축소 슬라이더인데 여기 있거든요. 슬라이더를 이렇게 좌우로 이동하면서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 있고요. 아니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바를 오르고 내리면서도 확대 축소가 됩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믿고요. 일반적인 소프트가 다 그렇게 되거든요. 아래 한글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바 올리고 내리면 화면이 확대 축소. 모든 일반적인 소프트가 다 그렇습니다. 엑셀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스크롤바 알죠? 내용이 많을 때 한 화면에 표시될 수 있는 내용을 위아래로 이동시킬 때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의 위치를 이동할 때 쓰는 거죠. 수평, 수직.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면이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여기서 특이한 게 뭐가 있었죠? 요 부분들, 그 다음에 요 부분들, 요 부분들, 요거 구분하면 되죠. 빠른 실행 도구 모음하고 여기 이름 상자 그리고 여기 어디 갔냐? 여기 화면 표시되는 내용. 요 내용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여기 수식 입력 창. 요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설명이 더 복잡하고 어려운 거죠. 한번 눌러보면 금방 이해합니다. 그 대부분은 정확히 하려고 용어의 정의, 화면의 구성을 내가 설명을 하는데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그리고 또 그때 가서 자기가 질문을 하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할 때 이 용어를 또 쓰게 되거든요. 이런 이름들 이야기하는 거죠. 오케이? 화면 구성은 중요한 거니까 꼭 신경 써서 하나하나 살펴보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설명했던 사항들입니다. 시트 탭 아래쪽을 좀 확대해서 한번 보여줬거든요. 여기에 현재 상태가 나타나고요. 여기 탭 이름 나오죠. 탭을 추가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기 보면 이제 화면에 표시,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이죠. 화면 표시, 화면에 화면 표시인데, 예, 여기에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요건 기본 페이지인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가운데 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건 페이지 레이아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누르게 되면 페이지 나눠 미리 보기인데 이런 식으로 실제 인쇄되는 내용 기준으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내용들을 하나씩 눌러가면서 화면에 어떤 내용이 표시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내용이 있어야 구분이 됩니다. 내용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대충 한번 내용 집어넣고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아직 잘 모르지만. 예, 어차피 지금 우리 수업은 오피스 365를 기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올드 버전을 써서 따라와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뭐 차이점만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리본이란 개념이 2014, 2003 버전부터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리본이란 개념으로 집어넣은 거고 옛날에 있던 툴바 개념이거든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좀 좋은 달라진 점이 있다고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아이콘만 이렇게 표시가 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좀 개수가 한정이 됐는데 지금은 보다 더 많은 기능들을 모아놓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메뉴별로 메뉴 탭이라고 해서 메뉴별로 이게 다 틀려집니다. 관련된 것들이 물론 여기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는데 바로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기다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지향적 유저 인터페이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13부터 적용이 됐고요. 그 이후 버전 지금 현재는 2021년이죠. 그러니까 벌써 다 이걸로 돌아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고 각 구성 요소는 어떻게 표시되는지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기억은 아니고 한번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예, 리본에 보면 자세히 보면 파일이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 밑에 리본 내용이 변경이 되고요. 변경이 됐죠. 그리고 보면 이렇게 툴바 모양으로 아이콘 모양으로 나온 것도 있고요. 끝에 보면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놨습니다. 이거 글꼴 관련된 거, 이건 맞춤 관련된 거 이렇게 해서 작업하는 종류별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작업하기 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요 오른쪽 끝에 보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는데 이걸로는 별도의 창이 또 열려서 보다 디테일하게 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나온 메뉴에 있는 걸 이걸 메뉴 탭, 그래서 파일이면 파일 탭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덩어리로 나온 걸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룹, 명령 단추가 있는 것도, 요 하나는 명령 단추고요. 이 전체는 그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대로 눌러주면은 그 기능이 수행이 됩니다. 위로 맞춤, 가운데 맞춤, 아래로 맞춤,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설명을 하자도 다 이미 써왔던 거라 직관적인 이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특별한 설명이나 생각이 없어도 딱 내용만 보게 되면 이거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가짜가 진하게 돼 있고 기울어져 있고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본 순간에 진하게 하기, 이태릭 칠하기, 밑줄 긋기 알 수 있잖아요. 글자 밑에 이렇게 색깔이 나면 글자색이구나. 여기 주전자 모양이 나왔는데 뭐 붙는 느낌이 나면 이건 채우기거나 알죠? 이런 설명은 간담 생략하겠습니다. 탭, 그룹, 명령 단추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크린 탭이라고 하고 버블 팁이라고도 하거든요. 스크린 팁, 버블 팁이라고 하는데 특정한 아이콘 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게 되면 거기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걸 스크린 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으면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잠깐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니까 너무 급하게만 안 한다면 천천히 설명 읽고 따라가도 됩니다. 너무 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 열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난 설명을 할 거고요.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기 바랍니다. 예, 각 그룹 오른쪽 아래 보면 이런 아이콘이 하나 단추라고도 하고 아이콘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 그룹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능이 별도의 창이 열리면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한번 눌러보기 바랍니다.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글자 관련된 거 요거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글꼴 관련된 거. 여기 테두리 여기 있죠. 여기 표시 형식 있죠. 맞춤. 맞춤은 여기 있었는데 예, 요걸 누르면은 요것이 선택된 상태의 요 창이 열립니다. 직접 눌러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설명하는 거 뭘 눌러보라는 거지 이걸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많고 여러분이 직접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알면 됩니다. 여기는 기능도 뭐 궁금한 것좀 눌러보는 거고요. 나랑 같이 알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꼭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또 리본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보시는 게 리본, 요걸 탭이라고 했고, 요거를 버튼 또는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요걸 그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리본, 이 전체가 리본이죠. 이 리본도 많은 공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하다 나는 다 알아. 그리고 위에 그런 메뉴나 이거 도구 안 쓸 거야. 그냥 데이터 입력만 할 거야. 이럴 때는 화면을 크게 놓고 쓰고 싶어지거든요. 그때 이걸 닫아놓을 수 있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끝에 가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부등호가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리본이 다 사라집니다. 여기도 크게 나왔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더라도 여기 표시가 안 보이나요? 여기 표시 여기 나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된 표시가 나오거든요. 밑으로 내려가. 그거 누르면 다시 밑으로 쫙 펼쳐집니다. 또 눌러가지고 어떻게 표시가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 오른쪽 끝에 있는 리본 표시 요 버튼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또 혹시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 위에 보면은 여기 화면 표시창 오른쪽 왼쪽 끝에 보면 물음표 있습니다. 이게 도움말입니다. 이걸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모르는 그 내용의 대표 단어를 입력하게 되면 바로 인터넷 접속돼서 해당하는 도움말을 제공해 줍니다. 아니면 작업하다가 F1 키 누르면 무조건 도움말 뜹니다. F1번 키. 모든 소프트웨어 공통입니다. F1번 키 누르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눌러보기 바랍니다. 빠져나올 땐 ESC 누르면 되니까요. 예, 지금까지 엑셀 프로그램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들 설명했죠? 요거 조금 아까 설명했잖아요. 리본, 표시하기, 감추기. 이거 뭐라고 그랬죠? 요거 빠른 실행 단추죠? 이 전체를 리본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파일 탭이라고 하죠. 이거는 홈 탭, 삽입 탭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렇게 나온 거 리본 내용인데 버튼이라고도 하고요. 요거를 메뉴 그룹, 요거를 그 상세 메뉴 창 여는 용도로 쓰이죠. 요게 표시된 게 셀 이름 상자, 이건 수식창, 요건 셀, 요거는 열번호, 행번호, 그리고 요거는 슈트 이름, 요거 누르면 슈트 추가된다고 그랬죠. 이건 현재의 상태, 여기는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들입니다. 천천히 한번 눌러보기 바랍니다. 이런 거 아직 몰라도 됩니다. 시간 될 때 볼 겁니다. 하나하나씩. 꼭 오피스 365 설치해서 화면 실행시킨 다음에 버튼들 쭉 누르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어디 뭐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다 눌러보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엑셀이 무엇인지, 엑셀을 시작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또 엑셀 화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사항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들어놓고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소설책 읽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직접 써보고 이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혹시 운전면허 딴 친구들 있죠? 운전면허 책으로 공부해갖고 운전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책으로 해서 필기시험 보고 장례시험 보고 그다음 도로 연수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배우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걸 보고 듣고 끝난다 그러면 그냥 운전을 책으로 배우는 겁니다. 운전면허 시험보는 책 문제풀이 풀었다고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을 풀었다가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직접 설치한 오피스 365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손으로 배우는 겁니다. 손으로 두드리고 마우스 움직이면서 오케이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